이 영상을 펼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흔히 늙음이라 부르는 시기를 온전히 새 출발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한 줄의 마법 같은 말이길 바랐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노년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기쁨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라 하면 쓸쓸함, 고독 그리고 이제 막바지 인생이라는 아쉬움 등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한 치티스터가 쓴 더 기프트 오브 이즈 그로잉 올더 그레이스펄리에서 제시된 시선처럼 노년은 뜻밖에도 참으로 고요한 축복의 순간이며 새로운 생동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언젠가는 사그라들어야 하는 과정이라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인생 후반부가 실은 길게 이어지는 여정에서 가장 오묘하고 아름다운 단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피어나던 청춘의 싱그러운 만큼이나 노년의 시간도 독특하고 풍요로운 빛깔을 띈다는 점이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여정에는 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이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순환이기도 합니다. 만개한 꽃이 언젠가는 시들겠지만 시든 자리에서 또 다른 씨앗이 맺히는 것처럼 노년 역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 한 송이도 처음엔 어린 싹이었고 언젠가는 시들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흔적은 늘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노년을 새로운 탄생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나름의 속도와 색채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점성스레 반추하고 더 풍요롭게 나아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음이야말로 전부라고 여겨왔지만 실상 나이가 드는 일은 과거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것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은 노년에 비로소 뚜렷해집니다. 삶의 여러 국면을 겪은 후에야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온갖 사건과 욕망에 휩쓸려 그 지혜를 미처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가 생기고 사실은 사소해 보였던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기프트 오브 이즈 속에는 젊음이 몸의 힘이라면 노년은 마음의 힘이라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처럼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세가 있지만 노년에는 몸 대신 마음의 마법이 깃든다는 말이지요. 이 마음의 마법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에서 싹트는 안정과 평온,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듬는 관대함에서 옵니다. 가령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울컥 화를 내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다면 노년에는 그것을 한 걸음 떨어져 넓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이는 여러 경험을 통해 축적된 통찰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겪으며 얻은 값진 선물입니다. 노년은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 CHITTISTER는 그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참된 나를 발견하고 이전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할 기회라 말합니다. 마치 비틀즈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신선함처럼 다가올 노년의 시간을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끽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남이 뭐라고 해도 그 소음에서 한 발 떨어져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묘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는 세월의 흐름이 선사하는 일종의 관대함과도 같습니다. 오래 살아온 경험이 증명해준 사실이 있지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하고 그 변화를 겁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급류처럼 흘렀던 인생의 중반을 지나 한적한 강물처럼 잔잔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무궁무진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인정이나 경쟁적 욕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조한 치티스터는 이 시기를 가리켜 내적인 보물을 확인하는 시기라 말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 나눈 대화나 온전히 혼자 떠난 여행 속에서 찾아낸 내적 평온 등은 이 시기에 더없이 달콤한 열매가 됩니다. 저 역시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바삐 뛰어왔는지를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자면 일종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공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사치 같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삶을 풍성하게 만들더군요.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
그리고 들려오는 새소리까지도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작은 여유가 사실은 큰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라도 천천히 음미하며 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주변을 관찰하는 순간들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몇몇은 노년이 된 자신을 무거워진 어깨로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넓어진 어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깨 위에는 자식과 손주 혹은 지인들의 고민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관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근육은 오히려 탄탄해지는 시기가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은 영혼의 여백을 드디어 찾아 누릴 수 있는 때가 됩니다. BTS가 들려주는 역동적인 음악에 비할 순 없을지라도 노년의 마음에는 잔잔하지만 지속적으로 울리는 일종의 삶의 멜로디가 흐릅니다. 그 멜로디는 평생의 추억,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품은 가치관 등을 하나의 선율로 엮어줍니다. 게다가 노년에는 가끔씩 예전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한평생 글을 전혀 써보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시 쓰기를 시작한다든지 또는 전업주부로 살았던 분이 새로운 취미로 그림 그리기에 도전한다든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은 남의 시선보다 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빛납니다. 그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노년의 도전은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존 CHITTISTR는 노년이 단순히 과거를 회고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고독의 공간 역시 우리가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무대가 됩니다. 가령 저녁 무렵 창가에 서서 주홍빛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도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설렘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이렇듯 과거와 미래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꿈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무대가 바로 노년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나이가 드니 운동하기도 힘들다라며 한숨 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천천히 걷는 산책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뛰어오르지 않아도 공원 한 바퀴 도는 산책이 주는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이자 시간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의 산물입니다. 그 느긋한 걸음에서야말로 참된 노년의 품격이 묻어납니다. 예컨대 잘 알려진 미술가 피카소가 인생 후반부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간 것은 신체적 에너지만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이 활짝 타올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노년에도 충분히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오히려 더 강렬하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놀라운 면모입니다. 차분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혹은 손주들과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그 모든 행위가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노년의 축복을 실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요즘은 스타벅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문을 읽으며 미소 짓곤 합니다. 그 풍경을 보면 나이가 드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도 멋질 수 있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파란만장했던 청춘 시절이 지나갔다는 상실감보다 고요한 기쁨 속에서 향긋한 커피 한 모금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노년의 또 다른 시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서라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사회가 아직 노년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풍요가 존재한다는 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풍요는 때로는 종교적 신앙이나 명상 혹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구글을 뒤져보면 노년기에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나 모임들이 넘쳐납니다. 그림 동호회, 시 낭독 모임, 가벼운 등산 클럽 등 다양한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용기만 낸다면 나이를 이유로 새로운 문을 닫아걸 필요가 없습니다. 댄스 강습에 참여하여 몸치에서 리듬을 타는 어르신으로 거듭난 예도 있고 스마트폰을 뒤늦게 배워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도 많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한번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태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노년에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준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노년의 성숙함은 상처를 품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상처들이 아물며 남긴 흔적들은 인생의 지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처럼 인생에는 리듬과 반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평온하다가도 확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고 느리게 가다가도 갑자기 빠르게 돌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은 이 다양한 리듬을 모두 겪은 후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춤출 힘이 부족하다면 의자에 앉은 채로라도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끝을 까딱이며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즐거움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유연함이야말로 노년의 매력입니다.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 조용히 지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남은 날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가벼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에 쫓겨 하고 싶은 일을 미루기 일쑤였지만 노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보고 싶던 전시회를 방문하고 혼자 떠나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하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년을 또 다른 출발선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면서도 단단해집니다. 마치 천천히 숙성된 와인처럼 노년의 인격은 그 향과 맛이 깊어집니다. 그 깊이를 제대로 느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여유롭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며 사회적 의무에 쫓겨 정작 내 안의 목소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의무에서 점차 벗어나 오롯이 나를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비로소 타인에게 평가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조한 치티스터의 메시지가 특별히 공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노년이란 삶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평소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봉사나 선교 혹은 작은 비즈니스도 이 시기에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사람들을 돕거나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년은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성숙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또 자신이 지닌 재능을 재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한평생 쌓은 요리 솜씨를 살려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오랜 교사 경험을 살려 작은 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 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역으로 연결과 나눔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기프트 오브 이즈에서도 타인과의 유대감이 노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그 유대감은 꼭 대단한 업적을 함께 이루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대화, 정다운 안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저마다 다른 재능과 경험을 갖고 있으니 그 다양성이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이런 놀라움을 마음 편히 수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음의 치열함과 달리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노년에는 작은 변화에도 감탄하고 그 과정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곧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가령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순환을 새삼 경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작은 기적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와서야 비로소 자연이 주는 선물을 제대로 알아보게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나설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소풍을 즐기며 새로운 시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은 다시금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감각과 기쁨을 그들은 고스란히 품고 있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러니 노년은 실은 잃어버렸던 순수를 되찾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이미 늦었을까? 하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늙었어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말하자면 그 한마디가 우리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연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많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며 하지 못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앞두고 이제 늙어서 안 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천천히 해보자라고 바꿔 말하는 태도가 우리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길상사에 들러 고즈넉이 차 한 잔을 마시듯 마음에도 차분한 여유를 담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진짜 맛있는 차 한 잔은 노년에 마시는 그 한 잔일지도 모릅니다. 늙어감은 천천히 커피나 차가 우러나는 과정과 닮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히 마시면 오히려 텁텁하거나 쓰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우리면 그 깊은 향이 입 안 가득 번지지요. 노년은 그 향이 온전히 무르익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나 아픈 관절처럼 피하고 싶은 현실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 봅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삶을 대하는 시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몸이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쉬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손에서 미련을 놓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는 젊었을 때 이룬 성취나 재산, 자존심 등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에서 오가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매 순간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그 마음의 평화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며 너무 멀리 있지 않은 가까운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년이란 어떤 시기인가요? 묻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정성껏 음미하는 때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손주와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때로는 소파에 기대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순간들이 쌓여 생애 후반부를 빛나게 해줍니다. 부유한 재산이나 화려한 지위가 없어도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이는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결국 우리 내면의 깨달음과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한 노신사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보니 결국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따뜻하게 들려 제 마음속에 여전히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진리는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간단함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그 말을 온전히 체득하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더 기프트 오브 이지에서 조한 치티스터가 강조하듯 모든 나이 들면 저마다 고유한 선물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똑같지 않고 경험해온 사연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주는 선물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싫어져라는 마음을 품으면 삶의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살아온 길을 존중하고 아직 갈 길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자라는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마음의 고요를 찾고 또 다른 이들은 취미생활을 통해 성취감을 느낍니다. 종교나 생활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배경에는 내면의 평화를 향한 갈망이 공통적으로 자리합니다. 노년은 그 평화를 이루기에 안성맞춤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는 청춘의 혼란함이나 중년의 과도한 책임감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본질로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노년의 현실이 모두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외로움과 건강상의 불편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단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추스르고 주위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말없이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한 번은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담소를 나누어주는 입장이었지만 실상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지요. 삶을 대하는 그분들의 긍정과 인내가 제게는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마음의 키가 자라는 과정이구나 싶습니다. 이 깨달음은 조한 치티스터의 책에 담긴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된다. 그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길어온 여정의 가장 솔직한 지도다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도가 있고 그 지도가 때로는 주름으로 때로는 미소로 드러납니다. 노년은 이처럼 희로애락이 실린 내면의 지도를 한 장 한 장 펼쳐보는 시기입니다. 그 지도를 읽어볼 용기만 낸다면 거기에는 의외로 많은 축복과 새로운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지난날의 나를 토닥이며 내일의 나를 응원하는 태도가 결국 노년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누군가를 용서하기에도 스스로를 용서하기에도 적절한 여유가 생깁니다. 거창한 화해나 반성이 아닐지라도 작게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가 부드럽게 변합니다. 노년에는 괜한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게 바로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란 사실입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꽤나 살만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노년에 더욱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거나 자식들이 어리거나 업무 탓에 늘 일정이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든 도쿄의 번화가든 혹은 그저 국내의 작은 시골 마을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지금 갈 수 있다는 자유는 나이 드는 삶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체력적 한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천천히 둘러보며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것보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며 그곳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노년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걸으며 풍경과 문화를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감수성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수성은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늙었다고 느꼈던 마음에 활기가 돌고 이토록 넓은 세상을 미처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음식을 즐기며 낯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는 노년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년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일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돈독하지 않거나 외로움이 극심해지는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냉혹한 시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조한 치티스터 역시 이 부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노년은 도전과 실현의 시기이기도 하며 쉽게 보지 못했던 내면의 그늘과도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노년의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 경랑을 헤쳐온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무너질 법한 상황에서도 노년의 담담함으로 바라보면 이 역시 지나가리라 하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이는 세월이 선물한 내적 근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늘 강인할 수는 없기에 때로는 쓰러지고 눈물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러짐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잠재력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미 수많은 재기 경험을 해왔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노년이 되면서 어딘가 주눅 들거나 움츠러들기보다는 나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 어딘가에 축적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련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흙에 묻힌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듯
고된 시기조차도 결국에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꽃은 꼭 거창한 성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 작은 만족과 기쁨일 수 있고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함보다 소박함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낯설거나 거부감 들었던 것들에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연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새로운 과학기술 소식이나 젊은 가수들의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라는 여유로운 호기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변화에 열려 있으면 노년의 삶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 역시 예전처럼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로 SNS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디지털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디지털 문맹이라 칭하던 분들도 손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어느새 영상통화까지 척척 해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거리도 한층 줄어듭니다. 손주는 우리 할아버지 짱이야 라며 환하게 웃고 할아버지는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며 흐뭇해합니다. 노년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은 함께 웃을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욱 커집니다. 친구나 가족의 존재는 물론이고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인연도 귀중하지요. 우리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그 만남과 헤어짐을 더 깊이 음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헤어짐이 무척이나 아프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아픔도 빛바래고 남은 것은 따뜻한 추억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게 되지요. 또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나 욕심보다 배려와 존중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해보기에 알맞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따뜻함이 실리고 잠시 눈을 맞출 때도 부드러운 미소가 전해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자신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새삼스러움이야말로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과거에 갇혀 미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겠다는 결심을 해보면 노년도 여전히 성장을 거듭하는 시기로 바뀝니다. 조한 치티스터도 노년은 남은 여정에서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온갖 벽이 사라지고 마음의 시야가 훨씬 넓어져 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 시야는 과거에 미처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고 깨닫고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성과 성찰이 섞인 깨달음이 노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성찰이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로 표현되어 옛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젊은 시절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어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지만 그 실수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시기는 너무 늦음과 다시 시작을 절묘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멋진 노년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멋짐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거나 큰 업적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정성껏 살아내는 모습에서 피어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젠 나 자신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노년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유. 이러한 자유는 흔히 어릴 때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또 중년에는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손에 쥘 수 없던 영역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자유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이란 축복은 반드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년을 그저 나이 들어 지치는 시기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친 노년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기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다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몸이 불편하네라고 탄식하기보다 또 하루를 맞이하니 뭐가 새롭게 펼쳐질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노년을 기회로 만드는 일종의 마음 훈련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년의 삶을 큰 폭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문 밖 풍경을 보는 5분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고 그들이 주는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순환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을 풍요롭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편 조한 치티스터는 쉼의 소중함도 강조합니다. 젊었을 때는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년에는 제대로 된 휴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없이 살아온 사람이 정작 은퇴 후에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쉼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호흡 명상을 하거나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글을 써보는 것 등 자신에게 맞는 쉼의 방식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노년의 삶은 더욱 균형 잡히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더욱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날들을 감싸 안는 커다란 따뜻함이 됩니다. 노년이 점차 깊어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숨겨둔 불씨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씨는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불씨가 아주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작은 바람과 관심이 더해지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소소한 질문이 때론 큰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년에는 타인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조차도 재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여러 번의 재탄생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툭 내뱉은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라는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노년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런 따뜻한 한마디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의 온도는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자신과 타인에게 전하면 그것이 또 다른 긍정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결국 노년의 풍요는 마음가짐과 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순환의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저분처럼 나도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노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늙음이 아닌 성숙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영감이 되며 함께 이어져 갑니다. 결국 노년은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또 다른 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넓은 통찰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 들어설수록 시간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그 기회는 나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건네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더 기프트 오브 이즈 그로잉 올더 그레이스펄리라는 책 제목처럼 이 시기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선물을 펼쳐볼지 아니면 포장된 채로 놔둘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마다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다른 풍경을 바라보지만 근본적인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의미 있고 따뜻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그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과정은 노년에 특히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청춘기나 중년기에 비해 더 큰 조급함이 없는 대신 차분히 애정을 쏟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병이나 사고가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이 노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직도 누군가를 웃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소한 변화나 작은 기쁨들이 더욱 크게 다가오니 이 또한 인생 후반부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어쩌면 노년은 현미경으로 삶을 보는 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멀리 보고 달리던 때와 달리 가까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 깊이를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작은 세계 안에는 믿음, 희망, 사랑 같은 단어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종종 잊고 살던 인생의 기본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비로소 그 가치를 천천히 음미할 만한 마음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청춘은 한 번뿐이라 외칩니다. 하지만 저는 노년도 한 번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은 어느 시기든 단 한 번씩만 찾아오고 그 시기마다 주어진 역할과 빛깔이 다릅니다. 청춘의 빛깔이 열정적이었다면 노년의 빛깔은 아마도 온화한 파스텔톤에 가깝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그 부드러운 색감 속에서 우리는 더욱 너그럽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관대함이 생깁니다. 그 결과 내 삶도 타인의 삶도 서로 다른 멋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노년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는 가족,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잔물결처럼 연쇄적인 공감이 퍼져나갑니다. 노년층과 젊은 세대 사이의 편견도 점차 허물어지고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서로가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단절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너도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조안 치티스터가 말하는 그레이스펄리 그로잉 올더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우아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외모나 거칠애에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고 눈길이 얼마나 부드러워졌으며 행동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는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그리고 이미 그 노년 속에 있을 때 이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작은 농담으로 주변을 웃게 만드는 여유 또는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긍정이야말로 우아함을 완성합니다.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구나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굳어버린 사고방식도 조금씩 문을 열고 유연함을 배우면 어느새 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첫 걸음을 뗄 때 약간의 어색함이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낯설고 헤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이미 청춘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 들어서도 배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용기입니다. 그리고 한 발 나아가 함께 가는 일을 초대하는 사랑입니다. 끝내는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이끌고 그 누군가가 다시 또 다른 일을 이끌며 세상은 한 뼘 더 따뜻해지겠지요. 그래서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또 하나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마음만큼은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요. 현실의 벽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아예 꿈을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는 이미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흔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당신이 또 해낼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세요. 우리의 내면에는 끝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그 힘을 잔잔하면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조용히 다짐해봐도 좋습니다. 어설프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다짐 자체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당신을 스스로 놀라게 할 만한 꽃을 피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늙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시작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펼쳐집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 성취와 영광까지 모두 수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이가 든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많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제 자신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노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소극적으로 세월이 가는구나 한탄하며 보내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겠다 결심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길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될 테니까요. 새로운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옆집에 쿠키 한 접시를 건넬 수도 있지요.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한 치티스터가 전한 더 기프트 오브 이즈의 의미도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여생을 신비롭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운명적 태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밤 가만히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세요. 젊을 때는 놓쳤던 달빛의 은은함이 이제는 어쩐지 더욱 눈부시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라는 시기가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달빛 아래서 혹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창가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했고 고난과 행복이 뒤섞였던 시간들도 어느새 아련히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을 보고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이미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늙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의하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혹자는 그래도 몸이 아프면 끝이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노년에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아픔도 결국 우리를 더욱 관대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약해짐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픔조차도 인생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글에서 한 번쯤 농담을 섞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나요? 하고 묻는다면 그래야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며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라고 유쾌하게 답해보는 겁니다. 유머는 세월의 무게를 덜어주는 가장 오래된 마법과도 같습니다. 노년에는 함께 웃는 일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잘 누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결코 저 혼자서 심각해지지 말고 주변과 웃음을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웃음은 언젠가 우리가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결국 노년이라는 시기는 시작과 끝, 성장과 마무리가 공존하는 멋진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을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배역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배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노년의 무대에서 주저없이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더 기프트 오브 이즈가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년은 또 한 번의 축복이라는 것, 그 축복을 누릴 마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에 내일 하고 싶은 일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친구에게 전화하기, 동네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와 영상 통화하기. 너무 쉽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꽃 피우는 모습을 노년에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얼마나 흐뭇할까요? 인생의 노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빛을 띱니다. 그리고 그 노을은 결코 황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의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노년은 그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다음 무대로 나아가기 전에 쉴 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신비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겸허함과 동시에 약간의 흥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더 기프트 오브 이즈는 그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은 분명 의미 있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우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넘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누리는 태도입니다.
노년은 그 태도를 가장 찬란하게 실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어느새 80세가 된 화가가 거침없이 붓을 휘두르며 걸작을 완성해 가듯 우리는 지금도 인생이라는 커다란 캔버스에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혹여 실수로 번진 물감 자국도 시간이 지나면 독특한 매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노년은 이 예술을 더욱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지나온 세월이 만들어준 토대가 있고 새로울 것에 대한 열린 시선도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이 자신만의 은빛 캔버스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시길 바랍니다. 노년은 그 풍경 안에 자유, 사랑, 지혜, 그리고 희망의 물감을 듬뿍 칠할 수 있는 특별한 계절입니다. 긴 여행 끝에 맞이한 휴양지처럼 느긋하고 때로는 바다처럼 깊고 또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나는 계절 말입니다. 그러니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환영해 보세요. 과연 이 시기에는 어떤 멋진 일이 벌어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결코 늦지 않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조금 우울하다면 산책을 하거나 오래된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삶이 의외로 빠르게 환해지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노년의 축복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찰나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내일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겠지요. 인생은 늘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 노년을 단지 마무리가 아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린 모두 그 다리를 건너며 더 깊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다리 위에서 만나는 첫 발을 디딘 날이라 믿고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이상으로 노년을 인생의 또 다른 행복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스토리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부디 자애로운 빛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내일에 대한 꿈을 품고 환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